당시 라인 개발 및 보급을 총괄했던 이혜진 전 네이버 의장은 일본인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들이 해외 브랜드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쳐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최근 네이버 창을 띄웠다가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있으시죠? 2월 25일부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종료됐는데요. 네이버는 정치적 이용 의혹이나 여론 조작 등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검 서비스 대신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죠. 일본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라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재팬에서 만든 메신저 앱으로 카카오톡처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바로 그 라인과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드디어 경영 통합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쿠팡에 이어 네이버의 미국 상장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이버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 인터넷 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처럼 검색 포털로 자리 잡기를 노렸는데 일본 현지의 야후 재팬과 구글이 벽이 높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2000년 일본의 검색 사업을 전담할 네이버 재팬 법인을 설립했지만 2005년 1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2006년 검색업체 첫눈을 인수한 네이버는 2007년 다시 네이버 재팬을 설립했는데요. 이때도 별다른 성과 없이 2013년 말 서비스 폐지를 감행합니다. 지난 2018년 네이버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섰죠. 또다시 일본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는 검색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 서치와 AI를 개발하는 조직 클로바를 합쳐 서치앤클로바를 출범했습니다. 검색 R&D와 클로바 조직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린 거죠. 이후 2019년 네이버의 일본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결정한 거죠. 네이버의 일본 진출에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야후 재팬이 든든한 파트너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3.1절이기도 한 3월 1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야후 재팬은 경영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통합 지주회사인 A홀딩스 그리고 Z홀딩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 덕분인지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이에 따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게 되고 A홀딩스는 Z홀딩스의 지분 65.3%를 보유합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미야우치켄 소프트뱅크 CEO는 A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죠.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과 일본 대표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의 통합으로 일본 최대 빅테크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Z홀딩스는 출범과 동시에 일본에서 사업 발표회를 열고 커머스와 핀테크, 공공부문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Z홀딩스가 공개한 일본 내 커머스 사업 구상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합니다. 라인은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라인 기프트, 여러 친구와 할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인플루언서의 상품 소개를 시청하며 실시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버 커머스 등을 출시할 것으로 예고했죠. 애초에 이커머스 시장을 극대화한 카카오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Z홀딩스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AI 분야에 약 5조 3천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고 글로벌 각 지역에서 5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국내에 있는 네이버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도입하고 이를 양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 페이페이와 통합해 라인의 메신저 서비스와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부문 이용자의 행동에 맞춰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시나리오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를 통해 네이버는 해외 진출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Z홀딩스가 보유한 3억여 명의 일본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툴과 데이터, 기술 기반 솔루션을 갖춘 우수한 커머스 기술 플랫폼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된 셈이죠. 네이버는 일본 시장 외에도 지난 2월 25일 스페인의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왈라팝에 1,5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1월에는 글로벌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앞두고 네이버 라인은 지난해 12월 도쿄 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합병을 위한 절차 중 하나였는데 경영 통합 이후 재상장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겠죠. 올해 네이버와 야후 재팬의 단순 합상 예상 순이익은 8천억 원으로 지분법 이익 추정치는 2,6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영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가정하지 않아도 내년 통합법인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분법 이익 3천억
5천억 원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윈윈이 따로 없네요. 여기서 잠깐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1교포 3세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한파 일본 기업가인 손정희는 일본 내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IT 업계 최고의 거물이죠. 최근 쿠팡의 진가를 알아보고 3조를 투자한 것에 그의 남다른 투자 능력이 재조명된 바 있죠. AI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손정희는 아시아 빅테크의 급부상을 목표로 네이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그에게 선택받은 네이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재팬에서 만든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 처음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죠. 2011년 처음으로 라인이라는 앱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당시 급증한 통신량에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네이버재팬은 이 사실에 착안해 2011년 6월 인터넷 기반 메신저 앱을 내놨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연락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안부를 연락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네이버를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라인이 일본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어플이 일본산으로 포장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당시 라인 개발 및 보급을 총괄했던 이혜진 전 네이버 의장은 일본인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들이 해외 브랜드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쳐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혜진 의장은 라인의 뿌리를 철저히 감추고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합니다. 단순한 현지화가 아니라 아예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그래서 채용 단계부터 일본에 거주 중인 인재들을 고용하고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진행했죠. 그렇게 일본 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탄생한 겁니다. 라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죠. 처음 앱이 공개되고 이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399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이 사용자 5천만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 비교적 빠른 편이었던 트위터도 1000일이 걸렸습니다. 라인의 파급력이 그만큼 굉장했던 거죠. 라인은 출시 3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인 2014년 4월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 라인은 일본 앱이라는 인식 탓에 네이버의 국적에도 혼선이 온 거죠. 너무나 완벽한 현지화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네이버는 1999년 6월 2일 설립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의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죠.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구 3분의 1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라인의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급의 독보적인 수준이죠. 일본에서 라인의 경쟁사로 나선 기업들은 모두 처참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카톡도 일본에서는 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라인 프렌즈 캐릭터의 인기 또한 카카오 프렌즈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같은 기능을 하는 스티커,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2014년 뉴욕 타임스퀘어에 오픈해 그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죠. 이제 라인 서비스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을 통해 일본 최대의 IT 기업으로 우뚝 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진출에는 과제가 남아있죠. 카카오톡, 위챗, 왓츠앱 등 라인의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성장세라면 경쟁자들이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창사 20주년을 맞은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행사할 경우 1인당 평균 1,900만 원가량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이버의 전 직원 스톡 옵션 제도는 연봉과 인센티브 외에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보상 정책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새로운 도전들이 성장을 통해 결실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거죠. 일본 시장에서 399일 만에 이용자 5천만 명을 돌파한 기업치고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조만간 다니고 싶은 회사 1위에도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